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주가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실적이나 혹은 시장에서 이제 테마라든지 혹은 개별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뉴스를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비싸게 샀으면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하냐면, 이전의 고점과 이전의 저점 뭐 이런 자리들을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고 다시 모여졌을 때는 낮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주가를 이제 높고 낮고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볼까요? 최근에 이제 백신 이거 뭐죠? 그 독감 백신을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온에다가 관리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였던 좋은 그 실적이나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모더나 뭐 화이자 뭐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보려면 되게 복잡한데, 자,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주식은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를 우리가 공략했을 때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기 이평선도 이제 아래로 깔고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상태에서 이런 그 모양을 만들어 가죠. 고점은 잡아주고 있고 저점은 올려가고 있는 이 삼각 수렴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상단을 돌파를 하는데 좀 의미 있는 거래가 좀 살짝 동반되죠. 좀 더 높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가 강하게 폭발하면서 이제 빵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날아가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 날아갔으니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주가가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이런 중장기 이평선을 깔고 긴 오랜 매물벽에서 바닥을 만들다가 1차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날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2차적인 한번 횡보가 잠시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 캔들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제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 캔들은 대략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니까 자, 이런 자리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자, 요 자리는 한번 지켜줄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한번 여기도 어,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고 종가죠. 이렇게 음량을 떨어졌으니까 음봉으로 떨어지고. 근데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로 지금 현재는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상승의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바닥권 생활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자, 다시 한번 2차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2차적인 시세가 아닐지언정 이 바닥권, 이 박스의 바닥권에서는 한번 이렇게 윗꼬리라도 이렇게 한번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래가 이렇게 크게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누르더라도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게 더 갈 줄 알았는데 원래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매물대 터치하면 또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닌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을 연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100% 맞을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않지만은 얘가 뭐 다음날 이쯤 대략 21선 정도에서는
한번 이렇게 반등이 한번 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 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팍 이렇게 한번 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 고점까지도 한 6%고요. 여기서도 이 바닥권에서도 이렇게 튈 때 한번 공략을 했다면은 무려 한 9%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의 구간, 21선 부근에서는 반등의 구간으로 한번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워낙에 좋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똘바닥을 만들면서 짝꿍댕이 똘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좀 한번 올려내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열어두고 저는 좀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를 만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송네오텍이 있는데요. 이 한송네오텍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매매를 했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냈다가 좀 떨어지길래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수익 없이 거의 빠져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래 갈 거라는 거는 예측을 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내가 뭔가 딱 예측이 서고 그 예측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 매수가를 이제 훼손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챙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종목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평행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거래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터졌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자리는 이 전보다 좀 더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윗꼬리도 한번 터졌고 저는 이렇게 그 옆으로 살짝 이제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거래를 이전 거래보다 경신하는 거래가 나오면은 이 기준보행 캔들의 시가에서는 매매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바닥권에서 어떤 그 횡보의 바닥권, 이 상단선이 아니라 상단에서 이렇게 윗꼬리 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같지만 윗꼬리가 아니라 이 밑에면은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밑에서 한번 눌렀다가 딱 하는 이런 반등의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만 해도 한 5% 수익이 났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날 종가에서 매수했다면은 뭐 10% 정도 하루 이틀 3일 정도 만에 날 수 있었던 자리죠. 그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닥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마음이 안정된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그나마 마음 편하게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이 이제 위로 상단을 쳤어요. 저는 이 추세상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있죠. 올라오다가 두드리죠. 그러다가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 다시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위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갈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혹은 뭐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양 나올 수 있겠죠. 자, 위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얘처럼 밑으로 다시 한번 이만큼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종목이 세다는 거 안다면은 날라가면은 그냥 보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한 매매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바닥 두 번째 바닥 정도 만들어주면 나는 그때 되면 확실한 거 보고 들어가겠소.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런 자리만 골라서 힘들게 들어갔을 때는 10번 중에 아무래도 막 들어가는 자리보다는 수익을 좀 더 10번 중에 뭐 7번, 8번 혹은 9번 정도 수익 곧바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쑥 꺼졌어요. 여기서 샀을 때 곧바로 이렇게 통탕 하다가 날아가면 좋은데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밑에까지 눌렀다가 갔을 때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시간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옆으로 횡보하는 더블바닥 이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임박하거나 이제 확실한 자리를 조금 더 찾는다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봉에서 할 게 아니라 음봉으로 다시 눌렀다가 뭔가 눌렀다가 뭐 이렇게 되는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나 둘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략 내가 이전 저점 어디쯤에서 내가 살 것이며 어디가 손절 라인이며 이런 것들을 내가 예측하거나 계산을 해놓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좀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을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좀 야 여기서 오를 거야 했다가 샀다가 좀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종목이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뭐 전에도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길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점인 자리잖아요. 저점인 자리, 고점인 자리인데 급등하고 난 뒤에 자, 여기도 이제 이평선들의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평선들이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었고, 이번에 다시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진 것들을 모아서 다시 여기서 모아오고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전 고점인 대략 52,800원을 올리고 난 뒤에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나는 여기 눌림목이요라고 샀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여기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 내 매수가에서 얼마 정도 되지 않아 수익권이.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정말 바보 같은 매매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좀 더 기다려 보면 이게 돌파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런 박스를 만들 때 하나 한 두 개 정도 만들면, 내가 어디쯤에서 내가 매수를 좀 해볼만 하구나라는 게 보이죠.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눌러지는데 이전 저점쯤에서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나중에 내가 뭐 샀더라도 이 밑에 이전 저점 자리에서는 또 분할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파동이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금요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매물대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확 날아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얘가 이런 박스를 만들듯이 또 한번 여기 눌려져서 이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좀 아무래도 여기서 5일선을 훼손하고 이 매물대와 5일선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58,000원 좀 들어간다면 저는 이제 분할로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좀 동반됐긴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얘는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다시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자, DY 파워를 한번 볼게요. DY 파워도 지금 이쁘게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 지금 산다라기보다 좀 기다리는 매매가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고점끼리 연결했더니만 이 고점을 드디어 이제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뚫어낸다고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하나 두 개 정도 만들면 대략 내가 어디쯤에서 이제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옆으로 길게 행보할수록 더 좋다라고 되는 거는 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종가상 고점은 지금 이 자리예요.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선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 선은 지우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박스 안에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이제 위치되어 있고요. 주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이 전 저점이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 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이 점 저점을 찍고 돌려내는 과정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자 밑에 선 거의 찍고 첫 번째 5일선 돌파, 그리고 밑으로 눌렀다가 두 번째 5일선 돌파, 이런 두 번째 정도 되는 5일선 돌파하는 자리에 이 캔들의 5일선 정도, 무렵 정도, 이 자리는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노란색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돌려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선 짧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9,800원 정도 잡고, 자, 대략 뭐 만원 선 정도에서 좀 겨우 이렇게 겨우 터치하듯이 이렇게 줬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다시 상단선 혹은 그 가는 도중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좀 동반됐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동반됐고 돌파가 나오면 또 눌림목을 또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되겠죠. 별로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들 같이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이 횡보하는 자리, 그리고 거래가 좀 크게 중간에 동반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노려보는 게, 그리고 전 저점,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눌림목,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한번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매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영화였습니다.